근데 이제 요리를 잘한다, 요리를 못한다,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못한다. 그 공식과 개념이 어떤 차이일까라고 하면 공식은요 이런 거예요. 레시피를 외우는 것. 그러니까 레시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 레시피에 있는 재료들이 사실 우리 가정의 냉장고에 모든 게 다 있으리라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뭐 마늘, 파 정도야 있겠지만 좀 귀한 재료들 같은 경우에 또 그걸 위해서 마트에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없으면 이 요리를 할 수 없나? 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근데 레시피를 외우면요. 물론 그 요리 하나는 잘 해낼 수도 있어요. 그 레시피를 외워서 그 요리만 계속 연습해서 요리를 해내면 다 그 재료가 하나 빠졌을 때는 모르지만 그 재료가 전부 다 갖춰졌을 때는 맛있는 요리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응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해야 되거나 그럼 레시피만 외운 친구들은 그런 데 적용을 하지 못하겠죠. 그럼 요리를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어쨌든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료의 사이에 쓰임이라든지 그 차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레시피를 외워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재료가 없어도 다른 재료를 대신할 수 있고 사실 백종원 씨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잘 갖춰져 있는 화려한 그냥 셰프들이 요리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별로 어렵지 않네. 특별할 거 없구나. 근데 거기에서 오는 발상들은요.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외국 요리들도 곧잘 만들어냅니다. 한국적인 재료로. 아, 한국적인 재료로 이걸 이렇게 섞으면 그거랑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대요. 근데 그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레시피가 있었던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에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 이 상황에서 얘랑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미에서 해설지는 어쩌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지에 있는 해설은요, 레시피를 제공하는 거와 똑같아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죠. 근데 거기에 쫓기지 말고 조금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개념을 제대로 알면 창의적인 요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끔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굉장히 문제를 독특하게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응용해서 훨씬 더 간단한 3줄, 4줄짜리의 풀이들을 풀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는요. 빨리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본기를 충분히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곱하기를 잘해, 우리 아이가 나누기를 잘해, 곱하기 나누기 계속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충분히 하고 나서 이게 약간 좀 변질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창의적 수학, 사고력 수학 이런 키워드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사고와 이게 또 좀 뭔가 이제 사고력들을 기르는 수학들이 기본기가 없어서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충분한 연습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뭔가 계속 창의적인 걸 요구하고 뭔가 계속 사고력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 틀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는 충분히 숫자들을 많이 갖고 놀게끔 우리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중학교 수학을 가르칠 게 아니라 지금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닭이 X말이 있다고 하자. 돼지가 Y말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이렇게 문자를 미지수로 두고 풀게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닭과 돼지를 합쳐서 20마리, 닭의 다리가 2개, 돼지의 다리가 4개, 그럼 합쳐서 68개. 근데 이런 거 풀면서 야 감정 안 당하려면 말이야 의미 아닌 정수 이런 거 꼭 써야 돼. 뭐 서술형에서는 이런 거 적는 연습들을 계속 시켜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저게 유일한 풀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 방법이 가장 좋은 풀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훨씬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2학년에서 해야 되는 건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닭과 돼지가 다리를 만약에 하나씩 들면 닭은 다리가 하나 남아있고 돼지는 다리가 3개가 남아있을 거야. 만약에 닭과 돼지가 2다리를 든다면 돼지만 다리가 2개가 남겠네. 닭은 이제 2다리를 들고 돼지는 다리를 2개 들면 2개가 남겠네. 그럼 얘가 20마리니까 다리가 40개 올라가면 28개가 남으니까 돼지가 14마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처럼만 풀다 보면 그게 유일한 해법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 방법 좋습니다. 사실 상위권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만 보고 옆에 걸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런 시간들을 초등학교 때 많이 한 문제를 가지고도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한 페이지 푸는데 10분 걸릴 걸 얘는 30분 동안 잡고 있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애가 분명히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게 어머님이 좀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래서 수학은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펜을 내려놓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초등학생들부터 교과서를 읽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교과서에 문제만 풉니다. 교과서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과목들은 위에서부터 읽어 나가는데 수학은 위에 실생활 활용 문제 뭐 이런 것들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밑에 있는 예제 문제, 유제 문제, 뒤에 있는 단원별 종합 문제 그런 것들만 푸니까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거고. 문제풀이는 개념을 확인하는 거고요. 우선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아이가 생각한 사고와 해설지에 적힌 게 어떻게 다른지. 제발 얘가 오늘 10개 중에 8개 맞았어. 2개를 왜 틀렸을까? 그 틀린 2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맞춘 것 중에서도 해설지와 다르게 풀어낸 방법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이가 결국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니가 아니라 이 내용이 왜 필요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보시면 학생들 입으로 계속 말하게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의사 표현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많이 묻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학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각자의 모든 학생들의 수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필요한 공부법들도 다 다를 텐데요. 사실 학습법이라는 것들이 수준별에 맞춰서 하는 건 고등학생에서나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수준별 학습법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이제 제가 적어봤어요. 우선 최상위권 학교에서 뭐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뭐 5등, 10등 정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2년, 3년 앞서서 선행시키지 마시고요. 가급적 1개학년 뭐 하더라도 최대 2개학년 그리고 그 학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충분히 느끼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충분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내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선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가 계속 자신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그 아이의 자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공부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발 전교 1등이 하는 것, 그 학원, 그 문제집 따라 보내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 입으로 많이 설명을 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시고요. 항상 전교 1등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전교 1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어, 전교 1등을 하고 싶어 지금 수준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건 고등학교 생활이고 대학교 생활이니까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들 역시 이제 학교 성적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 중위권인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공부 자세가 거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학교 수업 듣고 학원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한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제발 복습하는 시간들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학 오늘 1시간 들었고 학원 가서 수학 2시간 들었으니까 수학 3시간 공부했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공부한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자기가 배운 걸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시고 사실 두 번째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 기쁨 그게 중위권이 상위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행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시험만 준비해서 이번 시험을 잘 치러낼 수만 있으면 분명히 그때 받았던 그 성취감 그 기분으로 뒤에 있는 것들을 좀 롱런 쭉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 보지 마시고 지금 중위권인 친구들은 지금 시험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한 번이라도 잘 쳐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쌓아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몰아서 말고 일정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하위권은 별로 말이 중요하지가 않죠.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핸드폰이랑 좀 멀리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랑 좀 멀리 하셔야 되고요. 저런 것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요. 옆에 핸드폰 항상 끼고 유튜브 보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고등학생들 다 공부 열심히 하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보는 습관들만 좀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을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어나가는 습관들만 좀 들여주시면 나중에는 언젠가 또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오니까요. 그런 자세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뭐 지금은 너무나 철부지 아이들 같겠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시에 대해서 능통한 부모,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좀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냥 어쨌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했을 때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좀 인성적으로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칭찬보다는 꾸짖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등학생의 친구가 만약에 수학을 60점 받다가 80점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네가 60점 받다가 20점이나 올라서 80점을 받으니까 그 노력해서 얻은 그 성취가 아빠도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엄마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너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이렇게 우셔야 될 텐데 부모님들 대부분은 다들 아직 갈 길이 멀다. 조금만 더 하자. 맨날 이런 말씀 하세요. 만약에 그 친구가 90점을 맞잖아요. 그래도 잘했다는 말보다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만하지 마라. 뭐 방심하지 마라.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뭐 계속 이런 말씀들만 하세요. 좀 칭찬을 좀 칭찬답게. 어디 가면 자랑하시는 우리 아이, 딸 모습들 좀 아이, 딸 앞에서도 좀 아들, 딸 앞에서도 좀 많이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걸어가던 굴다리에 누군가가 이제 휘갈겨 쏘는 글귀예요. 항해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표류에 불과하지만 항해의 목적이 보물이라면 모험이다. 어쩌면 이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6년, 7년, 8년 아직 굉장히 많은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생존에 버거워서 정말 힘에 부치는 나날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결과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아이가 정말 보물을 찾아 떠나는 설레임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많이 신뢰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수험생의 학부모는 수험생과 똑같은 생활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뭐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뭐 아이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종영이었습니다.